네, 10월 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리플 관련 얘기들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와 관련해서는 XRP도 9월에 도치 캔들, 이 십자가 캔들 모양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크 디펜더가. 그래서 곧 머지않아서 0.66달러 리테스트가 가능할 거야. 특히 0.55달러 돌파 이후에는 매우 의미 있는 강세가 예상이 돼 하일리 불리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거대한 저항 라인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보라색 라인이 지금 월간 차트거든요. 덩어리 하나가 한 달이에요. 이게 지금 2018년부터 거대한 지금 저항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고 거대한 지지 라인이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삼각형이 3개가 있잖아요. 요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 삼각 패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노란색으로 삼각 패턴이 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가장 거대한 이 삼각 패턴 꼭지점이 2026년이에요. 예, 굉장히 아주 장기 지금 패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이 가장 작은 삼각 패턴이 올해 초에 지금 3월에 뚫어준 거예요. 예, 지지 돌파까지 확인을 해준 거고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7월 13일 약식재판 그때 이제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지만 지지받지 못하고 이제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조금씩 이제 저항 돌파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된다라는 거는 0.66달러. 그래서 0.66달러 리테스트가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0.66달러 이 저항 라인까지 뚫고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이 하일리 불리시라는 표현이 0.55달러 위에서 하일리 불리시가 가능하다라는 게 0.55달러 위로 돌파를 해주고 강세를 받고 0.66달러 부근까지 뚫어준 다음에는 그 다음 저항 라인이 어디냐면 가장 큰 삼각형의 저항 라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이게 한 1.3달러에서 5달러 부근인 건데 이게 이제 소송이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여기 금방 올라갈 거예요. 1달러 초반대는 금방 갈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지지부진하게 내년 2분기 이후로까지 밀려나가게 될 경우인데 그건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죠. 거기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거대한 지금 패턴과 관련해서 직전에 삼각형 2개가 의미있게 지금 다 마무리가 되고 있다. 여기까지만 마무리가 되면 폭발한다. 어디까지? 3.5달러 그 뒤에 어디까지? 5달러대 이런 얘기까지 지금 5.85달러까지 다크 디펜더가 꽤 전폭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간에 벌어질 일은 물론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월간 차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나아가고 있다. 소송 이슈만 잘 정리가 되면 정말 발목을 붙잡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실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흐름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월가 차트 지금 인버스 차트거든요. 뒤집었는데 XRP는 이 3달러 구간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달러 구간이라는 게 올타임 하이 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축적의 구간인 거고 올타임 하이 존 3달러, 3.3달러 돌파해 주고 나서 거기서 오래 있지 않을 거야. 곧장 메인 타겟을 향해서 나아갈 거야. 물론 이것도 지금 월간 차트예요. 시간을 두고 메인 타겟 어디? 좋네요. 205달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새삼 느낄 수가 있고 뭐 비슷한 지금 전망인 건데 숫자적으로는 비슷한데 조금 어떤 근거는 다르죠. XRP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의 궤적에 따라서 함께 움직인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일단 정고 돌파를 해줘야지 XRP도 정고 돌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49달러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9월에 비트코인이 21만 5천 달러에 도달할 경우에 XRP는 43달러가 가능해지고 궤를 움직여서 같이 간다는 거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124만 7천 달러에 도달하게 되면 XRP는 249달러가 가능해진다. 48,000, 25% 랠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크죠. 숫자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전망들도 강세론자들은 제시를 하고 있다. 뭐 이 정도 톤만 우리가 조금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요. 빌부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D스코어를 활용해서 분석을 했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패턴은 반복되고 있어. 반복될 거야. 그래서 XRP가 3.15달러를 찍으면은 6.1476달러를 찍게 될 거고 24.729달러
이후에 39.8903달러까지 갈 거야. 그렇게 7,918% 급등 랠리가 가능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한국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한글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thecryptobasic.com 기사를 보고 가져온 건데, 아무튼 우리나라 차티스트들 중에서도 이렇게 조금 정성을 다해서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XRP가 어떤 식으로든 반등, 급반등, 정말 의미 있는 급반등이 나와주려면 SEC와의 소송전이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캘린더 일정으로 봤을 때는 10월 초, 아무리 늦어도 10월 중순 전에는 뭔가 긍정적인 어떤 법원의 판단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SEC가 요청한 중간 항소에 대한 법원의 스탠스가 곧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9월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9월은 일단 지나갔고, 10월에는 이제 9월 초에 리플랩스가 중간항소 반대 입장문을 9월 2일인가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한 달 정도 양측의 입장을 다 검토할 만한 수고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토레스 판사의 어떤 명령이 나올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기각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각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빼고 지금 주변의 환경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미 내년 2분기에 배심원 판결을 진행하겠다라고 타임테이블까지 마련해 놓은 상황에서 이걸 항소법원으로 보내서 중간 항소심을 진행한다?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미 배심원 판결 명령을 내렸을 때 토레스 판사는 중간 항소 이런 거 없다라는 어떤 나름의 뉘앙스를 던진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XRP는 단기적으로 급반등이 또 나와 주겠죠. 중간 항소 없이 가는 거고, 배심원 판결, 그러니까 내년 2분기까지는 소송과 관련된 변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XRP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토레스 판사가 승인할 경우에 이렇게 되면 제2연방항소법원에서도 2차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여기서도 이제 다시 승인을 받으면 연방항소법원에서 이제 중간항소심이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미국의 복잡한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간 항소를 오케이 할까? 잘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존 디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토레스 판사가 중간 항소심을 승인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런 주변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좀 바라봤을 때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뭐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채택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런 트렌드 정도를 좀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혼다 자동차가 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FCF 페이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뿐만 아니라 페페, 플로키 이런 밈코인들까지도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서 혼다차를 살 수 있게끔 지금 세팅을 해버렸습니다. 재밌어요. 저는 이런 어떤 밈코인이 이런 페이먼트의 수단으로서 유틸리티적인 성격을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 도치코인 사람들이 얼마나 욕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띄운 것도 있지만은 도치코인이 어떤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할 수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지금 민코인들의 일부 민코인들이 아닐까 싶은데, 페페코인 결제 지원에서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페페 물론 이제 올해 통틀어서 가장 핫한 민코인이긴 했습니다만, 야, 페페까지 이렇게 결제 토큰으로서 어떤 입지를 하나씩 만들어 가는구나,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졌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FCF의 어떤 요즘 FCF 페이의 요즘 어떤 전폭적인 확장성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최근에는 텍사스에 있는 에너지 기업 캐리엇 에너지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 패널 요금을 낼 때 시바이누를 비롯한 암호화폐 결제를 또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또 관심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FCF 페이가 굉장히 지금 전폭적으로 메이저들뿐만 아니라 민코인들까지도 페이먼트 수단의 일환으로 지금 결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관심 받았던 건 이거죠. HSBC와의 파트너십. 그래서 HSBC의 부동산 모기지 대출을 코인 결제를 통해서 대출 상환을 가능하게끔 만든, 이건 제가 여러 차례 짚어봤지만 굉장한 혁신의 지금 시작점이 마련된 거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자산의 토큰화가 조금 더 전폭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FCF 페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혁신의 어떤 수단들은 조금 더 급발진할 수밖에 없을 거고, 특히나 이제 HSBC 같은 경우에는 홍콩 달러 발권 은행이기도 합니다. 많지가 않아요. 스탠다드 차타드, 중국은행 이렇게 HSBC까지 홍콩 달러를 발권하는 은행인데, 최근에 이제 홍콩 통화청이 뭘 하는지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리플을 비롯한 암호화폐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홍콩 디지털 홍콩 달러 CBDC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홍콩 통화청이 리플과 하고 있는 게 단순히 국경 간 송금 결제 혁신의 관점에서 CBDC가 아니고 부동산 NFT, 부동산 자산의 토큰화, 이걸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건 하나의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HSBC 은행 고객이 홍콩 CBDC로 부동산 토큰화된 부동산 NFT 거래를 통해서 부동산 자산을 매입을 하고, 이때 부동산 거액을 매입할 때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HSBC를 통해서 디지털 홍콩 달러, 홍콩 CBDC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갚을 때 FCF 페이를 통해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치코인, 시바이누를 사용해서 대출금을 갚을 수도 있고 상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현실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아졌다. 모든 그림이 지금 앞뒤깎기가 맞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HSBC가 이런 혁신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나 HSBC가 홍콩 달러 발권 은행이라는 거. 그런데 홍콩 통화청은 지금 디지털 홍콩 달러 개발을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거. 그런데 거기에 지금 부동산 NFT가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가 누구다? 리플이다. 나중에 이제 XRP 레저가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될지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 되겠지만, 굉장한 어떤 전폭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HSBC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런 혁신들을 추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은행으로서 외환 송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국경 간 송금 혁신에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본시장에서의 분산 원장 기술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인데,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미래 트렌드, 증권 서비스에 있어서 미래 트렌드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이게 지금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아. 어마어마한 기폭제가 될 것 같아. 라면서 페이먼트 시스템의 DLT, 분산 원장 기술을 얘기하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XRP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플. 기본적으로 기성 레거시 금융에서는 어떤 외환 송금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랩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혁신, 기술력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리플 XRP는 절차 비용을 간소화하면서 실시간 결제를 제공한다. 이거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스위프트를 통해서 외환 송금을 하면 엄청 오래 걸리고 엄청 비싼데,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엄청 빨리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비용도 거의 공짜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HSBC만 하더라도 6년 동안 2,500억 달러, 이 300만 건 이상을 처리했어. 외환 송금에서. 엄청 우리도 많이 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지금 XRP 기반으로 일부는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맥락적으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되게 재밌는 상황이 지금 막 흘러가고 있고, 진짜 리플이 우리 일상생활에 파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금 XRP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아마 모를 겁니다. 그냥 외환 송금을 하는 거예요, 은행을 통해서. 그런데 그 은행이 XRP 레저 기반으로 실시간 송금을 하는 거, 뭐 이런 상황이 이제 현실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HSBC 같은 경우가 특히나 더 재미있는 어떤 미래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그림 되게 재밌더라고요. 으아, 어마어마한 약세장, 진짜 막 피 흘려가면서 이거 다 싸워가면서 어마어마한 포드가 있었고, 또 비트코인 맥스들과도 싸워야 했고, 특히 SEC 이 개놈의 새끼들 정말 발바닥에 피가 이렇게 다 흘리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개고생 끝에 정상에 올라서 기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비웃으면서 그냥 운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 이걸 겪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이게 운이 아니라는 거. 어마어마한 강력한 멘탈이 필요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 이 정상에 오르기 어렵다라는 걸, 이걸 이렇게 또 위트 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운만 좋아서는 도달할 수 없다. XRP 투더문,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